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일단 라이트론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대응 전략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자,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해법까지도 좀 일러드릴 거고, 자, 이 종목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테라사이언스, 하이드로리튬, EM 플러스, 리튬 포스, 이 종목과 이 지분 구조와 그리고 웰바이오텍, 지분 구조, 엮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했던 모든 기업들이 리튬 사업을 한다고 했던 건데, 자, 요거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점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서 했던 건 경계라 했고, 단기 반등은 분명히 올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다시 찍어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쵸? 단기 반등을 제가 맞췄죠. 자,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데드캣 바운스, 자, 반등이 오는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일정 내용도 말씀드릴 건데, 상대 비교를 분명 할 겁니다. 집중하시고, 자, 포기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아시죠?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5G가 안 되니 이제는 광산 투자냐? 테라사이언스 EM 플러스 하이드로티움 최종 끝을 하방이 보인다. 자, 단기로 즐기시되 절대 10일을 넘기지 마세요. 이런 뜻을 했죠. 목을 볼게요. 반복하면서 갈 수는 있다. 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5,500원이었죠. 이어군요. 지금은 좀 이 가격이 그리우실 때도 있는데,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썩 질이. 자, 라이트론 단기 주가 상승은 있다. 단 제2의 테라사이언스 주가가 보인다. 주의하세요. 결국 하방입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라고 했죠. 다시 5,500원 돌아가시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해법은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위로만 간다는 것만 들으려고 하시죠.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쓴소리를 할 때, 그리고 해야 될 때와 빠져야 될 때, 빠져나가야 될 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주식 타짜.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 거래했던 종목이 없어요. 과거에 5G 업체였습니다. 그 당시엔 2017년도까지만 해도 KMW 주가가 상당히 가장 좋았던 적이었죠. 지금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G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최근에 이틀 동안의 단기 반등은 분명히 있었어요. 에스테크부터 시작해서 50조 원의 5G 시장이다. 인도, 중국, 인구가 가장 많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그런 이슈가 좀 나와서 거의 5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단기 반등이 있었죠. 자, 근데 보면 5G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왜 그럴까? 다른 종목들은 이미 한 번의 반등 없이 계속 빠졌다. 거기에 호재가 등장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르잖아. 근데 지금은 5G 산업에서 뭘로 진행되고 있죠? 몰디브젠, 광산.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도 5G 치곤 잘 버텼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면, 상방을 보는 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 바운딩. 자, 냉정하지만 해법이 중요한 거죠. 자, 30%의 현금을 대형주 또는 중형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처분을 하고 현금을 마련해 오세요. 자, 만일에 본인의 평가 금액이, 자, 여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러프하게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니까 500만 원이 돼 있겠죠. 그러면 5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반드시 현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도 했던 말이 있죠. 하지 마라. 다만 단기 반등은 온다. 이때 나왔던 말이 뭡니까? 몰디브젠, 광산, 채굴한다요? 할 거다죠? 그리고 나서 끌어올린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두들기죠. 그쵸? 자, 이거를 전고점 이런 표현은 의미가 없고,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 그냥 있다가 팔아라? 이건가요? 아니죠. 여기 빠졌던 날이니까 5,000원인데 10%? 아니야. 뭐지? 여기서는 30% 연금을 마련해라는 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낮아지잖아.
여기서 샀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본인의 평가 금액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종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기다리면 안 된다. 왜? 지금 이 종목은 작전주거든. 자, 작전주는 어떻게 된다? 작전주 같이 해야 되죠. 왜? 변동성을 주는 게 작전주예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등장시키면서 끌어올렸다가 빠지게 하고 다시 어떤 이슈를 내면서 끌어올렸다가 빠지게 하고.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오늘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0% 현금 아래를 보시면 어떻게 된다? 3번 정도의 거래가 있다. 단 반등 주고 다시 빠집니다.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 그때마다 수익이 났던 부분들 2번, 3번의 현금화를 계속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거래해야 될 날짜, 그 특정 일자에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상승하기 전 가격이죠, 거의. 그렇죠? 자, 반드시 그 가격에 하고 평가 금액을 올리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위로 보는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몰디브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자 바쁘신 분들은 잠시만요. 자, 바쁘신 분들은 라이트론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라이트론 이거 보내주세요. 다 이거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날짜를 분명히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길게 볼게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봅시다. 이 과거에 얘가 뭐 하는 종목이었다? 5G 업체였다. 광통신을 다뤘던. 그래서 2016년도 이렇게 상당히 좋았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래했을 때, 자, 차트가 잘 안 되네. 자, 이때가 성수기였죠. 가장 좋았던 5G의 진화. 시장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씩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떠한 종목인지 기억을 안 하시고 사명을 바꾸던가 아니면 사업 내용을 갑작스럽게 바뀌면 그걸 보고 쫓아가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다시 해법은 뭐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시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 종목과 어떤 똑같은 흐름,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종목들을 오늘 하나씩 보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몰디브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사업의 결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참여됐던 기업들을 볼게요. 자, 이제 KMW. 자, 보시게 되면 주가 볼게요. 어떠나요? 너무 많이 빠졌죠? 6만원에서 만원. 자, 에이스테크. 이게 바로 5G의 대장격이었어요.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쵸? 자, 이런 그림이 정상인 그림이에요.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뭐다? 삼성전자 북미 5조, 50조, 그리고 인도에 공략한다. 자, 단기적인 반등은 나왔죠? 둘 다. 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호재에도 요만큼은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를 보긴 힘들다. 산업 사이클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업종에 대한 부분, 자, 한번 미리 깔고 갈게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라고 등록됐던 이유는 뭐다? 10년 동안은 1등의 펀드 매니저 성과. 이유가 뭐예요? 시장, 산업, 그리고 업종. 거기서 종목을 찾으려고 했다. 그냥 종목을 보고 위를 보면서 시장까지 넘어가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데.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라이트론 과거에 5G 업체였지 라고 했다면 왜 갑자기 광산 이야기를 꺼냈지? 라고 의심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동종업종의 주가를 봤을 거지.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이트론은 거래 정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죠? 자, 근데 이유는 5G 산업을 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기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애널리스트가 더 갑니다. 왜? 북미 쪽 관련해서도 실적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존재하는 기대감 유일한 회사다. 결국은 그 애널리스트는 사퇴하게 됐죠. 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 왜? 5G 산업이 그때도 안 좋았거든. 그러나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이니 어떠한 수주 이슈가 나왔을 때 될 거다라고 해서 썼던 주니어 애널리스트. 자, 얘는 뭘 실수했을까? 시장 산업을 안 봤지. 5G 산업.
단순히 종목이 너무 좋다. 북미 쪽으로 해서 이런 게 이어질 거다. 뭐 스프린트 향, 어디 향. 결론은 뭐예요? 산업이 망가지게 되면 종목도 없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지. 거래 정지라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있었는데 왜 최근에는 몰디브젠 관련해서 올랐을까? 자, 여기서 만일에 거래 정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있나요? 자, 최근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이겠지. 그치?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봅시다. 이 기업을 왜 위로 보지 말고 이 변동성 거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춘다는 표현이 아니야. 주식 수는 절대 늘려가지 마는 거예요. 즉 30%의 현금이든 어떠한 현금을 가지고 이런 부분, 이 큰 변동성, 그쵸?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를 하고 좀 목소리가 좀 꼬이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파이팅! 여러분들도 파이팅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전 파이팅이란 말이 가장 좋습니다. 댓글로 파이팅! 자, 여러분들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자, 적극적으로. 자, 가장 안 좋을 때가 기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위를 보지 말고 변동성 거래를 해서 평가 금액을 여기까지 끌어올리자고. 그리고 영판 아닐 때는 어떻게 된다? 나와야지. 자, 그 다음 해법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기업의 과거에 5G를 했고, 그리고 뭘 한다고 했지? 지금 몰디브젠 광산 채굴 한다고 하죠. 규모가 얼마나 된다? 100억의 돈을 전환사채를 조기 매각해서 100억인데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30억을 이미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거야. 공시사항. 70억은 뭐다? 얘네들이 원하는 채굴량이 발생됐을 때 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아주 재밌는 논리라고 했지. 뭐야? 그들은 여기서 공시사항을 발생시켰을 때 뭐다? 이미 매집을 해놓고 팔았다는 거지.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30억을 포기하고 이 주가 변동률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어떻게 참여한다? 참여할 수 있지. 왜? 100억을 가지고 이 더블이 되는 거 100억을 먹으면 이 30억 포기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리바운딩 구간, 또 리바운딩 구간, 빵빵. 자, 그들이 내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주라고 한다? 급등주라는 표현을 안 해요. 급등주는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해야 되는데 작전주고 기사가 나올 때마다 오르는 거니까 기사주지. 자,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반드시 변동성 거래를 해야지 상방을 보시면 안 된다. 쓴소리 하지만 해법을 말씀드립니다. 좋다는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공시사항을 보면서 뭐 광산을 인수한다 이런 거에 빠지시죠. 자, 조용한 종목들은 공시사항을 봐야지.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업종에 몰디브젠 추가한다 해놓고 또 뭐 100억을 들여서 광산 인수한다? 이걸 믿는 건 안 돼. 왜? 정말 좋은 거면 더 끌어올린 상태에서 내보내겠지. 왜 그렇게 조기로 해? 조기로 해야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계하라. 그 다음 뭐야?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팔아라. 그쵸? 자, 결국은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성지해결이 됩니다. 자, 볼게요. 누가 엮여 있는지. 주가 똑같이 볼게요. 갑작스러운 사업 추가를 했던 기업들의 흐름을 봐야지. 왜? 여러분들은 눈길을 막고 싶어 할 거니까.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라이트론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기 해법 다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뭐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산업, 그 다음 뭐죠? 네?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마다 가슴이 좀 쓰립니다. 그래서 이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텐데 자 봅시다. 연결돼 있던 무슨 산업을 한다 했죠? 몰디브젠이죠. 원래 얘네들이 몰디브젠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스몰캡의 펀드 매니저, 쉽게 말해서 제가 1000억 정도를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인데 지금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0억 정도 굴리는 주니어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중소형주
작은 자금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 명동사채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교류를 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있었던 이 종목이 가장, 자,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말이 꼬이죠. 많이 피곤하고. 오늘도 한 8시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교량 사업을 했던 애들이 1,000원에서 점으로 16,000원까지 보내고 6만원까지 60배를 끌어올리죠. 자, 얘가 바로 몸통입니다. 자, 그리고 즉 사업 구조를 2차 전지 리튬 사업으로 해서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리고 EM플러스. 이 기업은 과거에 뭐 했던 기업이냐면 라이트라고 똑같을 겁니다. 사업은 절대 달라요. 이게 과거에 EM플러스는 나노메딕스 바이오 회사였어요. 바이오도 아니었는데 소방차 기업이에요. 소방차 기업인데 바이오를 하겠다 해서 주가를 10배 튀기 해놓고, 그리고 주가를 다시 급락시키고 이 EM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전환사채를 찍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금양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리튬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걸 보고 사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가를 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로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튬 포어스까지 한번 볼게요. 리튬 포어스. 자, 어때요? 그쵸? 이것도 여기서 리튬 산업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끌어올리죠. 얼마나 끌어올렸습니까? 3,000원에서 액면 병합하고 10배. 전부 다 이 산업을 했던 애들이 아니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갑작스러운 사업 추가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를 망가뜨린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 중에 이게 논란이 있어요. 테라사이언스. 아마 아시나요? 이 기업이 시총순으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 다 1조 단위까지 갔다가 급락. 이 종목은 유일하게 얼마? 4천억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뭐 하는 기업이죠? 자, 하나씩 작전의 시나리오는 똑같습니다. 뭐다? 테라사이언스가 관이음새, 좀 비쌀 거예요. 관이음새를 하던 애들인데 뭐 파는 거는 1등으로 파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스관 이음새 요거 만드는 애들인데 갑작스럽게 뭐 한다? 리튬 사업한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더니 신안 앞바다에서 리튬을 채굴을 발견했다. 결국은 대주주의 반대매매, 회계부정 이거. 그렇죠? 얘네들이 분명히 여기에 엮여 있는 애들인데 왜 라이트론을 마지막으로 작업을 뜨려고 왔냐? 이미 시장에서는 최근에 보게 되면 에코프로나 금양이 지금 리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가 한번 봅시다. 이걸 안 보고 예측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자, 그쵸? 고점을 달고 빠져. 근데 이런 하락세의 리튬 가격도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몰디브젠하고 뭔 관련입니까? 그쵸? 당연히 물어보겠죠. 중요한 건 이것도 희귀 광물이죠. 그쵸? 근데 왜 리튬을 등장 안 시키고 얘를 냈을까? 이미 진부하잖아. 하이드로리튬, EM 플러스 똑같은 방향이라서 안 한다는 거야. 이미 전환사채 발행되어 있는 게 꽤나 있기 때문에 뭘 통했다? 희귀 광물을 통하자. 시총도 1,000억밖에 안 돼. 하이드로리튬은 지금 빠졌다 치더라도 4,000억. EM 플러스 2,000억.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급락이 나왔지만 2,000억. 몸뚱아리가 제일 작다 이거야. 그쵸? 그리고 손이 탔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때 몰디브젠 광산 30억은 입금해 드릴게. 100억을 투자한다고 했죠. 1,000억짜리 기업이 100억을 투자한다? 오, 그래도 자신 있나 보네. 신사업인가? 그거 보고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사업은 뭘 하는 사업이었다? 5G. 대략 5G로 가만히 있었으면 이번에 올 때 정상적인 구조로 미래라도 볼 수 있지. 이건 뭐 이렇게 엮어버렸으니까 5G 올라갈 때 빠져버리는 구조가 나오죠. 이게 바로 시장의 색깔이고 위에서 산업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 왜? 종목을 보게 되면 몰디브제라는 걸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 산업도 없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쓴 말. 자, 말씀드릴게요. 몰디브젠이 광산 채굴할 거다라는 걸로 한 번 더 우려먹어서 여기 나왔죠. 제가 맞춰드렸죠, 영상에서. 지금은 기대해야 될 소리가 뭐가 있을까? 맞아요. 지금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이 기본적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은 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담보대출을 좀 일으킬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그 가격을 지키려고 항상 방어를 하면서 이런 반등을 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테라사이언스하고 똑같다는 거지. 자, 왜? 그 작전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자, 볼게요. 자, 어떤 구조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위아래, 위아래. 이해되심?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가고 이 반대에 틀어막아라. 56%짜리 꽝, 120%짜리 꽝. 그쵸? 이해됐어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중요한 거는요. 아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물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거는 핑계입니다. 시장을 보지 못한다. 내가 대응을 못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종목의 선택이 달랐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변동성 있는 한방을 원하세요? 최소한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왜 주가의 변동폭이 기사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했을까요? 그쵸? 근데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그 테라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그 가격이 아직 남아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담보대출 받은 게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느 정도에서 가격을 신규로 받게 되면 하단선에서 급등 다시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죠? 제가 이거를 좀 알아내느라 아이들 꼬마아이들이죠. 지금 제가 이제 올해 50입니다. 근데 알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별로 찍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정도의 이런 걸 좀 피해라. 여기서 경계심을 가져라 하는데 자꾸 본인만의 색깔 1톤당 7천만 원이니까 7조가 된다. 그러면 얘가 얼마다? 왜 그러시죠? 지금 하이드레이트 EM 플러스 모든 종목들이 그 그림 그리다 그랬다고. 알죠?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을 신규 담보대출 받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가격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다? 오르는 거는 윗방향을 틀지 않을 거라고. 자꾸 털어낼 거라고. 근데 더 빠지긴 하겠지만 어떻다? 수량을 늘려가지만 말고 큰 변동성에 대한 부분 이런 거 60%짜리도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이 뺐다가 올라올 거라고. 그쵸? 그때마다 이 30%에 대한 현금은 수익이 날 때마다 계속 환원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들고 있는 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70%까지 현금이 늘어나게 된다.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이게 과거처럼 상장 폐지 돼버리든가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경계감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부분 그 가격도 적어놨는데 그 가격을 깨면서 3시 30분까지 된다고 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되면 대주주가 변경돼 버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해법도 일러드리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라 말해야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해법을 이렇게 통과한 상태에서 보유현금을 얘를 꼭 해야 되는 날짜만 해서, 그쵸? 30% 변동성 있을 때만 기사가 나오고 가격을 제한시키면 어떠한 방법이든 동원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단이 또 정해지면 여기 또 담보대출. 또 이 하단에서 계속 큰 반등은 온다고. 그쵸?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어다니는 거예요. 자,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시장, 산업, 업종, 셀팅, 솔팅 다시 분류. 자, 어려운 말이지만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 결국은 뭐다? 정해져 있는 길을 가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롬 파월, 금리 인상.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종목은 워낙 주변주, 잡주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이런 걸 모를까 봐. 자, 그러면 경기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는 사람이 뭔가 이런 경기가 너무 인플레이션,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돈 풀었던 걸 다시 가져가겠다. 자, 긴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돼? 안 좋게 봐야지. 일주일 있다가 나왔던 사실이 뭐지? 실업률이 증가됐어. 그러니까 돈 풀었던 걸 다시 가져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면 시장은 플랫하게 보자. 2번 산업은 뭐다? 이 방식으로만 해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쓴소리.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았고, 그쵸? 정지 거래됐던 거, 5G 산업 다 알았고, 몰디브제는 알았지. 여기서 뭐 제가 톤을 계산해 드립니까? 아니죠. 해법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포기할 거면 이 영상을 끄십시오.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보고 플랫 산업,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된다?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그렇죠? 그리고 뭐 AI 산업. 여기서 우리는 업종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게 최근에 신호를 분명 준다는 거야.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 AI 반도체. 자, AI 반도체요. 이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나스닥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힘이 셌다고. 자,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구글과 알파고는 뭐냐면 그 이세돌하고 그 바둑 대결했던 그 로봇 있죠? 걔. 구글은 뭐야? 지금 유튜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비슷한 거를 계속 추천해 주잖아.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공통점이 뭐야? AI. 구글도 AI 인공지능. 알파고 AI 로봇. 시장의 산업이 이렇게 엮이는구나. 누굴 보면서 알았다? 글로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런 광물에 대해서 속는 이유가 뭘까? 종목을 보고 쭉 봐서 광산한다네? 전 이렇게 봤어야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봤겠지. 안 봤거나. 왜 그래? 아니 뻔히 지금 리튬 가격이나 이런 희귀 금속 가격들이 폭락이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와 에코프로와 시장을 대표하는 금양 어떻게? ETF 공매도 펀드라고 해서 빠지는 2차 전지가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상품이 9월 1일부터 나왔어. 시기적절하게. 근데 얘를 골랐다고?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리고 아까 하이드로 리튬. 자, 리튬 연결되어 있던 뭐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테라사이언스 전부 다 이건데 뭘 보고 샀다는 거예요? 사질 말았어야지. 그것도 언제부터 빠졌냐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9월 초순부터 빠졌다는 게 2차 전지 빠지는데 그걸 보고 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이 위에서 보고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산업 업종. 업종이 나눌 때는 AI, 인공지능, 로봇, AI 반도체. 미국 글로벌적으로 놀아야 된다고. 이 몰디브젠도 글로벌적으로 놀았으면 된다고. 리튬도 글로벌적으로 놀 때 다 해먹은 거지. 굳이 따지면. 근데 얘는 한국. 되겠냐고. 화려한 상승을 어느 정도 주면서 갔냐? 안 갔죠?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진짜로 할 수 있죠? 문자 온 사람들 보니까 정말 어린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반말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자, 중요한 거는요. 시장을 넓게 보자고. 아래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정상만 보이잖아. 근데 정상에서 이 밑을 보게 되면 넓게 시각이 보이게 되고 이걸 주식시장에서 시장과 업종까지 보고 산업 그리고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바이오면 바이오 AI면 AI 신호를 봐야 되는데 그걸 뭘로 보면서 한다? 주가가 가장 중요하지. 선조짜리 종목들이 이렇게 AI를 원하고 로봇을 원해서 신고가를 나고 간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 있는 것도 솔팅이 끝나야지. 아하, AI 반도체, 엔비디아, 날개, 확산, 로봇. 그렇죠? 이렇게 가면 AI, 인공지능 어떻게 된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가고 있어. 어떤 반대로 갈까? 그냥 종목만 보면서 승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매는 동안에 시장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아세요? 에코프로 금명 빠질 때
이렇게 6조, 7조짜리들이 이렇게 2배가 나요. 로봇, 삼성, 농기계 업체. 전 빠른 게 좋아요. 이것도 가벼운 건데, 빠른 거. 농기계인데 삼성이 지분을 들고 있고 자율주행 농기계. 이게 시장의 분위기라고. 근데 왜 반대로 가려고 하시냐? 자, AI? AI도 여러 부분이 있지. AI, 헬스케어? 어떤 거? 자, 진단, AI. 당신이 암이 걸릴 것 같네요. 암이 걸려요? 라고 해주는 거. 이거죠. 시장의 흐름이에요. 왜? 의료까지도 AI가 간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판때기를 자 산업까지 보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운용사에 있을 때도 제가 주식 타짜라고 불렸던 이유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무슨 필요 있냐. 시장에서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고 에코프로 50만 원이 고평가라고 한다 한들 국제적인 어떠한 리튬 가격과 수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요가 되면 그게 글로벌적으로 인정해서 150만 원 수송하면 되지. 몸으로. 왜 그렇게 선긋듯이 하냐고. 아니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야지. 그쵸? 제가 이거를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야, 너는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시장을 몸으로 받을 때는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지금 금융기관 대상으로 몇십 조의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AI도 뭐? 로봇, 인공지능, 진단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체 레인보우라고 하는 로봇, AI 진단 로봇 딱 나뉠 수가 있잖아. 그쵸? AI 반도체 흐름. 이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 아시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장담이라는 걸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좋은 예약하면 들라고. 여기서 또 좀 빨리 말하지 그랬어요. 다 봤으면서 그래. 자료도 보내드려서도 그래. 사람은 누굴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데드캣 바운서는 주가는 더 아까 단기급등 나온다고 한 건 지나갔죠. 하방에서 반등. 하방에서 빠져서 반등할 때가 오히려 변동성은 커요. 자, 그때 30% 현금으로 3번만 거래합니다. 정확히. 그죠? 딱 10일 동안. 그리고 주식 수는 절대 늘리지 않는다. 항상 새로 산 건 다 현금화 시킬 거예요. 평가 금액은 한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합시다. 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자고요. 정상적인 거래. 그렇죠?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종목을 주로 다루기보다는 시장의 업종을 다뤄요. 그 업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면 바이오가 안 좋구나, 이쪽이 좋구나, 저쪽이 좋구나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봐, AI 계속 나오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수익 나서 이렇게 자 본인들 거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데 아닐 때는 시장의 판을 보면서 간다는 거야. 그 종목이 좋다고 하질 않아. 왜?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100개 중에 하나 이기면 그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작죠. 자, 이렇게 끝나면 올려드리고 시장보다는 그래도 한 5분 정도? 4분 정도? 이거 테라사이언스도 어제 올려드렸는데 오후 12시 11분에 자, 추정 60분 테라사이언스 테마주 정정 바로 즉각적으로 오늘 반응하잖아. 큰 판일 때 노는 거야. 어차피 이것도 많이 빠졌잖아. 이런 변동성 큰 거 21%짜리는 먹으면 되는 거라고. 다만 빠지는 이유와 상단에 대한 부분은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빠질 때도 손실률 확대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아시죠? 큰 수익 낼 수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전략대로 하고 큰 변동성 올 때만 하고 현금화 시키자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10일 정도만 거래하자. 자, 뭐 추석 연휴 그 전까지만 합시다. 뭐 약손실에 끝나더라도 그러면 1,000만 원을 연말까지는요. 자, 12월 24일입니다. 예, 왜? 24일까지 배당을 받는 크리스마스 마지막 날이니까 이때까지 기준으로 5천만 원.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자, 특급 종목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세분화된 이걸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근데 어떻게 한다? 여기서 가장 헤매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도 손실률 0으로 만들 수 있고 1배, 2배, 여기가 8배의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업종까지 다 맞췄어. AI. 거기서 나뉘는 거야. 인공지능 로봇일까? 로봇 중에서도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다 다르다.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 역할. 2차 전지도 2차 전지가 아니지. 뭐?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죠? 다 나뉘지. 리튬만 보더라도 수산리튬, 황화리튬, 탄산리튬 다 나누고 바이오도 암, 일반 항암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을 올려서 다른 암도 고치느냐. 표적 때려 박아서 요것만 하느냐. 그림이 달라지는 거야. 헬스케어도 똑같잖아요. 아까 루닛이라는 종목을 보여줬을 때 뭐라고 했지? 헬스케어 바이오가 오른 게 아니에요. 정확히 뭐다? AI 진단이 오른 거라고. 이게 몇 조짜리예요. 그럼에도 이거 봐요. 에코프로처럼 올랐지? 5만 원에서 급등, 조정, 다시 빵빵. 이유는 뭐다? 이 신호는 누가 줬다? 글로벌 시장이 움직였고 뭐? 구글, 알파고, 그 다음 뭐가 줬지? AI, 반도체, 엔비디아. 1000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50조예요. 들었다 놨다예요. 그 산업이 움직일 때는 자, 기업은 바뀐 게 없어. 예를 들어 뭐 카지노 업체야. 중국인들이 최근에 6년 만에 들어왔다지. 중국이. 그죠? 그러지 않다고. 그러면 카지노가 뭐 바뀐 게 있나? 손님이 안 와서 똑같은 테이블을 유지하다가 중국 산업이 열리면 급등 나오는 거지. 그죠? 식당도 100석을 마련했는데 손님이 안 왔어. 갑자기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여기 딱 이제 그 건물 지어서 입주를 해. 그럼 어떻게 될까? 30명만 오던 사람들이 100명이 오게 되는 거. 뭐 이거 삼성 산업이라고 봐야 돼.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고 사이클을 읽을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1000만 원을 5천만 원. 자,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해볼게요. 자, 텔레그램 방 반드시 들어오시고, 장중에 제가 어차피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장 끝나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필드에서 시장의 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금융기관 몇십 조 다른 애들도 이 수능할 수 없고 누가 팔고 누가 사는 게 아니고 시간 외 단일가 힘의 거래가 감이 종료됐습니다. 시간에 다를까 끝났네요.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도 8시까지 이거 뭐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길게 못할 것 같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라이트론. 자, 라이트론을 보내주세요. 방법 있습니다. 알죠? 종목으로 승부 내지 않아. 약손실이라도 데드캣 바운스 몇 번만 거래하고 어떻게 한다? 1000만 원을 5천만 원, 1억을 5억. 특급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늘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솔팅. 그리고 제가 왜 24일, 12월 24일까지 말을 했냐면 저희가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외국인들의 힘이 더 세죠.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 기관들도 대응하기 힘들다 해서 제가 이게 하는 건데 아마도 펀드를 운영할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큰 자산운용사를 운영할 것 같아서 그때쯤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언제나 색깔을 달리하든 좀 쉴 수 있는 그런 대응법 최대한 알려주고 가고 싶습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언제 하는 거다? 김치 담을 때만 하는 겁니다. 아시죠? 1000억 가지고 거래했던 저도 1년마다 항상 200% 300%씩 수익 나고 그 코로나 때도 그렇게 수익을 냈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불가능하겠어요? 더 빠르게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목매여 있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 색깔을 달리하면서 가고 있다. 항상. 그렇죠? 최근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가 한 달 반 전에 계속 올랐죠. 그 잠깐의 테마가 뭐가 있었지? 모르면 주식을 안 봤다는 거야. 종목만 봤다는 거야. 초전도체. 근데 국내만의 이슈였지. 뭐 퀀텀 에너지도 뭐든. 근데 없던 테마가 일어나니까 얘네가 폭락하잖아. 그리고 다시 원점. 그리고 반도체. AI 반도체. 엔비디아. 걔네만 올랐다. 그 다음 뭐 올랐지? 로봇. 그러다가 요새 뭐 올라요? AI 진단기기. 루닛. 자, 이런 순서들이 있어. 그 시장을 업종의 변경이 될 때마다 시장이 2달 사이에도 5번이 바뀌었잖아, 업종이. 여기서 꼭 사고 여기서 팔진 않아도 돼. 그건 불가능해.
한 번씩 맞아떨어질 때는 정말 성공이고, 여기에 사서 여기에서만 팔 수 있고 그 다음 업종을 준비하는 자세만 가지더라도 주도주로 넘어가기 위해선 최저점에 살 수 없어. 레인보우도 요 정도 부근에서 사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4배, 5배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왜? 근거 있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답안지까지는 아니고 어떠한 지표를 보고 했기 때문에.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연말까지는 5배는 수익 납니다. 아시죠? 자, 파이팅 하시고, 자, 힘내세요. 좀 어깨 딱 펴고.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